요즘 노동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최저시급인데요. 노동계 쪽에서는 1만원으로 인상하자, 반면 경영계 쪽에서는 동결하거나 비슷하게만 유지하자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이 임금 부담을 느끼게 돼서 고용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 사이에 청년 취업이 14.6%에서 14.1%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청년들의 취업률이 떨어진 것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이유도 있죠.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정년 연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청년 취업자 비중이 7년 동안 무려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정규직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빅맥 지수를 통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빅맥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빅맥 맞습니다. 맥도날드의 대표적인 햄버거죠. 이 빅맥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매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빅맥처럼 품질, 크기, 재료가 같은 물건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팔릴 때 나라별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비교한다면 나라별 물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빅맥 가격을 서로 비교해 보면 나라별 환율이 나올 테고 그 나라의 적정 수준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빅맥 지수가 높으면 물가도 높고 화폐 가치도 높아지겠죠. 반대로 빅맥 지수가 낮으면 물가도 낮고 화폐 가치도 낮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빅맥 지수를 통한 적정 환율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빅맥 한 개의 가격이 5달러고 영국에서 가격이 4파운드라면 이때 구매력 비율은 1.25입니다. 만약 환율이 1파운드 때 1.33달러라면 1.25보다 1.33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파운드가 과대평가된 것을 알 수 있죠. 대개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유럽 국가들의 빅맥 가격이 더 비싸고 아시아 국가들은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럼 각 나라별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실게요.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720원,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6% 높은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 삭감 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해마다 6%에서 8% 사이클을 오가면서 인상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 화두에 오르면서 2018년 7,530원으로 떡상했죠. 2019년 8,350원, 또 플러스 10.9%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자 고용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은 각각 2.9%, 1.5% 오르며 역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경영계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계가 주장하는 바는 가구 생계비와 중위임금 등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미국, 독일 등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고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경영하는데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을 빅맥 지수를 활용해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임금이 주별로 2배 차이 나는 미국, 미 정부는 연방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내년 3월부터 15달러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시간당 16,700원을 버는 겁니다. 이는 기존 10.95달러, 그러니까 시간당 12,200원에서 무려 37%나 오른 수준인데요. 적용 대상은 정부와 근로계약을 맺은 민간인 분들이고 이분들은 당연히 한정적인 인원이겠죠. 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연방 최저임금은 약 8,122원밖에 안 됩니다. 2009년부터 무려 12년째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에 이 일반 근로자분들의 최저시급을 2025년까지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야당이랑 민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상원 법안에서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은 미국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낫다라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하지만 미국 최저임금은 주마다 확연히 다릅니다. 연방이 정한 기준과 별도로 주 정부가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끼리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아이다호 등 여러 개 주는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지만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메릴랜드, 코네티컷,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주별 격차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시급이 무려 2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또 미국은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별도로 팁 수입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 가격의 15%에서 25%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식당에 가서 5,000원짜리 국밥 하나 사 먹어도 최소 700원에서 1,300원 정도는 이 이모들한테 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일하시던 외국인 엔지니어 분이 한 명 계셨었는데요. 그분은 미국 분이셨는데 한국에서 식사할 때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문화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본의 최저시급을 알아볼게요. 일본의 최저시급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올해 전국 평균 최저시급은 약 9,358원입니다. 사실상 일본의 최저임금은 11년 만에 동결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팬데믹과 올림픽 연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건데 사실 올림픽 연기가 정말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4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요.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인상 기준액만 정하고요. 이를 보고 각 지자체가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매년 7월 인상의 기준치가 발표가 되고요. 그런데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작년 임금 협상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을 해마다 평균 3%씩 인상을 했었지만 팬데믹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임금을 올리지 않게 돼버린 거죠. 각 지자체는 이러한 결정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평균 1엔 올렸고요.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인 도쿄 약 1492원, 다음으로는 대도시인 오사카 약 9985원,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오키나와 아키타, 사가 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은 약 8200원 정도 하네요. 다음으로는 중국의 최저시급입니다. 월 단위, 시 단위로 두 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전국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이 없다라고 합니다. 도시마다 임금과 물가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약 43만 5,884원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약 27만 2,400원으로 안의성이라고 합니다. 시간 최저임금으로 살펴봐도 지역별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 시간당 4,128원, 반면 칭하이 지역은 시간당 2,671원이라고 합니다. 격차가 너무나도 크죠. 다음으로는 영국의 최저임금입니다. 영국은 연령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을 매년 4월마다 새롭게 갱신합니다. 최저임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국가생활임금과 두 번째는 법정 최저임금 이렇게 나뉘고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하위 소득자에 대한 절대적 임금 수준을 정한 겁니다. 반면 생활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중위소득 대비 임금 수준을 정해 소득 계층 간 상대적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기존 최저임금보다 20%에서 30% 정도 높을 수밖에 없죠. 영국의 생활임금은 23살부터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25살 이상한테만 지급을 했는데 나이가 어려졌고 21년 4월부터는 약 14,272원, 20년도랑 비교해서는 2.2% 정도 올랐다라고 하네요. 법정 최저임금은 그보다 어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고요. 21세에서 22세는 약 13,391원, 18세에서 20세는 약 15,508원, 18세 미만은 약 7,400원입니다. 견습생은 6,887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맞죠? 이러한 정책은 나이대별 소비 습관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영국은 현재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청년 고용 위험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유행이랑 맞물린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게 만만치 않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조건 속에서는 안정성과 역량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주요 여건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높은 호주입니다. 호주는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요. 호주의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9.84 호주 달러로 그러니까 약 17,461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고요. 호주는 매년 7월 1일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19년 17,153원보다 약 1.75% 올랐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금액을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팬데믹 확산으로 타격을 많이 입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을 늦췄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대량 해고 사태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업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의료 및 교육 종사자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았고 건설업, 제조업, 일반 사무직 근무자분들은 4개월 후인 2020년 11월 1일부터 호텔, 숙박, 식품, 예술, 관광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2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최저임금이 높으면 최저임금에 현물급여와 숙식비, 상여금을 포함하는 나라가 많은데 호주는 예외라고 합니다. 또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만 21세로 정하고 그 미만 연령의 근로자는 차등 지급하고, 또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적게는 0.54달러부터 많게는 10.87달러까지 차이가 나니까 학위나 자격증이 주는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시간 일을 하면 빅맥 1.89개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기준으로는 1시간 일하면 1.2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영국이랑 일본은 1시간 일하면 2개 이상의 빅맥을 구매할 수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구매력을 보이는 호주는 1시간 일하면 3개나 빅맥을 살 수 있다라고 하네요. 북유럽과 스위스 쪽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상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빅맥 지수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 현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안에는 꼭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여도 나아지고 처우도 개선돼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런 노사 간의 합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빅맥 지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